로버트 기요사키 책 읽어보셨어요? 읽다 보면 진짜 아!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꼭 있잖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도발적인 질문, 바로 이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부자들은 우리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걸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닐까요? 매달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걸 보면 내 돈 어디 갔지? 싶잖아요. 소득세다, 지방세다 뭐다 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요. 내 돈인데 정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기분 다들 아시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세금을 거의 안 낸다니? 그것도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말이에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요,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장 큰 포식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세금입니다. 그렇죠. 우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야. 마치 의적 로빈후드처럼요. 부자들 돈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알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와는 꽤 많이 다릅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진짜 부자들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금 부담은 전부 누구한테 가느냐? 맞습니다. 바로 꼬박꼬박 월급 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세금이라는 포식자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내는 걸까요?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거대한 빌딩,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뭔가 엄청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법인의 진짜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사실 법인이라는 건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뭉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바로 이 종이 몇 장으로 세금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막아내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아니, 고작 서류 뭉치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돈의 순서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같은 직장인은요, 일단 돈을 벌죠? 그럼 국가가 세금을 제일 먼저 싹 떼어가요. 그리고 우린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완전히 반대예요. 돈을 벌면 일단 사업에 필요한 돈을 먼저 씁니다. 실컷 써요. 그리고 그렇게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어때요? 순서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도대체 법인의 비용으로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자와 우리 사이의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예를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포르쉐 유지비, 하와이로 가는 출장 경비, 심지어 골프 회원권이나 비즈니스 저녁 식사까지 전부 다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우리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라는 명분만 있다면 말이죠. 이 차이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똑같은 차를 산다고 해보죠. 우리 같은 직장인은 세금 다 떼인 월급, 즉 세후소득으로 차를 사야 해요. 하지만 사업가는 법인 명의로 세금을 내기 전에 돈, 세전소득으로 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쓸 수 있는 돈의 크기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그 격차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법인 하나 세운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걸 금융 IQ라고 부릅니다. 금융 IQ는 크게 이렇게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첫째, 돈의 흐름을 읽는 회계. 둘째,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투자.
셋째, 수요와 공급을 아는 시장 이해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바로 법률입니다. 특히 세금 혜택 같은 법의 허점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기 부를 지키는 진짜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장 회사 그만두고 법인 차리라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사업가처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아주 재밌는 미션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 친구나 가족이랑 외식하러 가시면요,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음식 리뷰하는 블로거나 유튜버였다면 이 밥값이 그냥 밥값이 아니라 세금 공제가 되는 업무 비용이었을 텐데 라고요. 그냥 이렇게 상상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금융 IQ는 이미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국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업가들한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준 걸까요? 그냥 부자들이 예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법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경제를 막 성장시키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을 주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거죠. 이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세금은 더 이상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규칙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